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16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급등 원인이 뭐냐? 급등이라기보다는 다우존스는 1.2% 정도 상승했으니까 급등이라고 보기 힘들고, 나스닥이 이제 한 2.5% 상승했으니까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스닥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거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9.3% 성장했고, 그 다음에 AMD가 6.3%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8%, 그러니까 6%대 그 상승을 했으니까 나스닥 지수 2.5%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반도체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근데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이죠. 규제 정책이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첨단 무기의 이제 중요성을 각국 정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 그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첨단 무기에도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반도체 주가 상승을 견인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또 세계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21% 성장을 했어요. 반도체 매출액이 2020년이 이제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2021년에 이제 성장률이 높았죠. 근데 올해도 이제 한 8%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을 2%라고 본다면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반도체 분야는 성장률이 클 거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그 엔비디아, AMD가 이제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또 그 자동차 주식도 이제 전기차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5%대 상승을 했으니까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은 어, 기술적 반등 성격도 있고 또 생산량 확대 기대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와는 달리 전기차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즉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마진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지난해 4분기죠. 그 영업이익률이 14.7%밖에 되지 않아요. 그 엔비디아나 AMD의 절반 정도, AMD가 25%니까 10% 이상 낮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는데 원래는 더 낮아질 거 아니냐, 영업이익률은.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벤처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일본의 자동차 3사들도 그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할 것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 자동차 쪽에는 생산량은 확대되겠지만은 마진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생산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전기차 영업 이익 개선보다는 오히려 그 반도체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연구소가 반도체 투자, 특히 이제 ETF 상품 중에서 반도체 투자 쪽에 어, 제안을 한 이유기도 하죠. 전기차가 매력적이지 않다기보다 영업이익률 쪽의 측면에서는
그 전기차보다는 반도체 쪽이 앞서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영업 실적이 말을 해주니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장성과 수익성 둘 중에 어느 쪽이 주가 영향이 크느냐 하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훨씬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ETF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ETF 상품을 제안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았던 애플, 구글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반등폭이 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성격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메타와 넷플릭스 주가도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또한 그 기술적 반등 성격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물가 상승 요인, 그러니까 유가는 어제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렸어요. 뭐 여태까지 유가 상승을 주도한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상승 유도를 해놓고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유가가 뭐 한 달 정도 더 오른다면 결국은 1분기 내 유가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준에 그 보유자산 축소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의지는 뭐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악재는 아직도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반도체 쪽에서는 큰 호재가 되겠죠. 아니면 악재 해소의 성격도 있고 호재 성격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쪽은 아직도 그 악재 성격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작게 받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필수 소비재는. 그러나 이제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은 내구 소비재는 아직도 정시나 부동산하고 관련이 크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기차지요. 수요는 주는데 경쟁은 더 심화되니까 마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은 자동차 쪽에 전기 자동차 쪽에서 수요가 이제 많으니까 그거는 의미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등 이제 에너지 쪽은 2분기가 되면 좀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제 봄철이 되면 아무래도 겨울철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석유와 뭐 천연가스지요. 특히 천연가스는 그 정도가 심한데 또 대체 에너지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1분기 이후에는 석유가 좀 가격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시장에서 125불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골드만삭스가 뭐 125불도 얘기하는데 항상 이제 큰 손들은 많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일반인들이 뛰어들면 거기다가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 추가적인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125불을 목표 가격을 잡아놔야 100불에서 또 그 가지고 있는 보유 그 포지션이죠. 선물 같은 것을 청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5불로 잡은 거 아니냐라는 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실제로 125불이 가면 석유 수요가 이제 줄어듭니다.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석유 수요 감소하죠. 그래서 2008년에도 경기가 둔화되니까 140불 갔던 것이 3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생산 업체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불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연구소의 생각이에요. 여하튼 오늘은 결국은 이제 간밤에 주가가 미국에서 급등은 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기간에 기술적 반등 내지는 조정 기간 중에 이제 그거는 일어나겠죠. 그 종목 재편,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투자를 이제 늘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도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성격이기 때문에 또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하는 주식들은 그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